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드디어 2014년도 이제 마지막 기출 문제입니다. 아주 그냥 촬영 아주 징그럽습니다. 아주 아이고 그냥 해도 안 끝나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2014년도 기출 촬영 들어갑니다. 언뜻 가는데 그냥 아주 쌍꺼풀도 생기더라고요. 아주 자연산으로 이렇게 쌍꺼풀 수술 없이 생긴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마지막 회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 하고 특강 촬영하고 하면 저도 이제 아주 이제 조금 좀 쉼을 좀 진짜 편안한 쉼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저는 쉼의 목적지에, 여러분들은 합격의 목적지에 깃발을 꽂읍시다. 2014년도부터 기출문제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제 큐닛에 공개가 된 거는 이제 2014년도부터니까요. 그 전 거는 이제 공개가 안 돼서 2014년까지만 이제 해설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2014년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2014년도는 발달 심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온 게 어떤 수준인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 조작기 아동의 특징이라는 거죠. 전 조작기 2세부터 7세, 구체적 조작기 7세부터 12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존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보존 개념 뭐예요? 물이 이렇게 생기나 물량은 똑같다. 이런 보존의 감각을 알 수 있는 거, 보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세로로 된 거나 세로컵이나 가로컵이나 물의 양은 똑같다. 질량은 똑같다. 이걸 이제 보존 개념은 7세, 12세 이렇게 학교 가면서 생긴다. 전조작기는요, 2세, 7세니까요, 어리죠. 그래서 자기중심이다. 상징, 표상적, 물알론, 그냥 인형 갖고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런 내용이다. 다 알 겁니다.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 보시고요. 2세, 7세.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언어성 지능에 비해 낮은 동력. 자폐는 말 그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언어성 지능이 낮다. 오케이.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걸 다 일일이 분석하니까 어려운 거지 탑만 치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교수님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 번 나왔거든요. 다음에 또 나오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로 문제 만들 수 없잖아요. 이 문제 만들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지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출제위원이에요. 국화꽃을 피우려고 그렇게 울면서 얘도 마찬가지죠. 소쩍새가 얘가 국화꽃이죠. 얘를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만들어 놓고 한 번만 써먹지 않잖아요. 또 써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면 됩니다. 3번 신경성 식욕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폭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신경성으로 밥맛이 없어요.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프면 또 폭식을 해요. 또 적당히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폭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폭식이 나타난다. 밥맛이 없다가 밥맛이 조금 생기면 폭식한다 이거죠. 마치 이런 거죠. 다이어트 쭉 하다가 한 번 날 잡아서 먹으면 그냥 또 막 양푼에다가 막 두대접 비벼서 먹는 거 이런 거죠. 4번 갑니다. 아동의 발달 과정의 정신적 표상. 표상은요 나타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거,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정신적으로 사고하는 거, 정신적으로 표현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결국은 국어예요. 국어. 요즘 학생들이 국어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어가 70%가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이 어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정신적 표상이 뭐예요? 그건 모르죠. 드립다 외우니까 이건 공부가 아니라 단어 외우는 거예요. 단어 외우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 답하면 뭐예요?
대상 영속성. 대상이 계속 뭐 이어진다. 지연 모방. 모방은 한참 있다가도 모방이 생긴다. 언어 사용, 가장놀이, 소꿉놀이 이런 것들은 다 생각, 표현하는 거죠. 2차 순환 반응. 2차 순환 반응은 뭐냐면요. 보통 이제 2차 순환 반응은 4개월, 10개월에 나타나고 정신적 표정은 12개월에서 24개월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1차 순환 반응은 선천적 반응. 1차는 선천적. 선천적이라고도 하고 생물학적, 생리적. 2차는 반응하는 거예요. 선천적 반응이고 2차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2차라고 한다. 환경에 반응하는 것은 이 생각 사고가 없이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순환 반응은 환경에 반응하는 거다. 4세 10개월이다. 정신적 표정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거죠. 5번 영아기 기억상실증. 이것도 좀 난해한데 영아기가 무슨 애들이 기억상실증 영아기가 무슨 기억상실증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영아기의 기억은 오래돼요? 소멸되게? 영아기의 기억이 뭐 오래돼요? 소멸돼요? 영아기 때는 아예 기억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세 이전에는 경험한 사건, 기억을 아예 못해요. 기억을 아예 못하는데 뭘 소멸을 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의 3, 4세 영아기 때는 사건을 기억 못한다. 그래서 소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을 기억 못한다. 왜? 영아기니까 끝.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은 영아기의 언어적 부호와 능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영아기에는 명시적 기억이 좀 그렇다. 영아기는 자기 개념이 좀 그렇다. 어쩌고 저쩌고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구나. 오케이.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소멸을 해? 이렇게 보면 인문학 문제입니다. 6번 갑니다. 청소년 품행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기에 시작된 품행장애는 보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품행장애가 예후가 더 나쁘다. 예후는 아동기가 나빠요. 왜? 어렸을 때부터 지랄 맞으니까 더 나빴죠. 그래서 아동기 때 품행장애가 3살 버릇 뭐 8까지 간다. 아동기 때 품행장애가 지랄 맞다 이거죠. 또 싹수가 돌았다. 아동기 때부터 싹수가 돌았다. 이게 지랄 맞은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거니까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빈번하다. 그렇다. 자기 통제력 부족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로 인한 진단되었던 아동적 성장에 든 품행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방임적이고 일관적이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별것도 아니네. 7번 가볼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ADHD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실행 기능에 문제가 있다. 주의력 결핍 왔다 실행 기능에 문제가 있다. 끝. 3만 하니까 주의 3만. 8번 갑니다. 노년기 인지 발달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화 기억보다 의미 기억이 더 많이 된다. 일화 기억은요 하루 일과의 사건이 사건. 나이 먹은 사람들 핸드폰 놓고 어디다 놨는지 모르죠. 저도 조금씩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핸드폰 놓고 어딨지? 뭐 이런 거. 이게 일화 기억. 어디 가서 그때 놀러 갔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 일화 기억이 더 많이 돼. 의미 있는 기억은 의미 있는 사건들이에요. 의미 있는 사건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기억이 남겠죠. 그래서 일화 기억이 더 많이 쇠퇴한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심심할 때 읽어보면 된다. 왜? 이 문항이 국가꽃이니까. 국가꽃만 여러분들이 챙기면 됩니다. 9번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디귿, 리을 먼저 체크하고요. 지능검사는 다양한 인지 능력을 측정한다. 그렇지. 지능이 대가리니까요. 지능검사 점수는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적응과도 가능하다. 그렇죠. 지능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지적 능력, 인지적 특징, 뇌 손상에 대한 임상적 진단들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거든요. 틀린 거는 지능 검사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동이 아니라 학업장애가 있는 애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검사가 지능 검사다. 비례 시몬 검사에서 IQ 점수는 편차 점수다. 편차 점수가 아니라 뭐예요? 비율 점수다. 그래서 비율 지수라고 하죠. 편차 점수 X표 비율 점수다. 포인트만 딱딱 찝으면 되겠습니다.
10번 청소년 자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죽으려는 의도보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도가 그렇죠. 자살. 쇼맨십 보여주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살. 그래서 이런 그래서 진짜 죽는 것보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1번 신경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영유아가 뇌 발달의 특징은 뉴런과 시냅스의 과잉 생산 후 가지치기이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저는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이 복숭아 과수원을 했거든요. 복숭아 과수원을 하면 복숭아가 이렇게 가지에 열려요. 이렇게 막 따닥따닥 복숭아가. 그러면 아버지가 복숭아 이걸 다 떼어내버려요. 이렇게. 어떨 때는 가지까지 다 버려버려요. 아버지 아깝게 왜 이걸 떼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야 나머지 복숭아가 잘 자란다. 영양분도 흡수하고 이걸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복숭아 가지치기. 마찬가지지요. 영유아기의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뉴런과 시냅스의 과잉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쓸데없는 거를 가지쳐야 내는다. 가지치기다. 이해됐죠? 그럼 나머지들은 또 뭐예요? 태아기, 신경지표, 정보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4번, 6번은 한번 나와보네. 대뇌 편제화에 따라 뇌가수성이 증가한다. 대뇌 편제화가 뭐냐면요. 대뇌. 뇌의 한쪽 부분이 발달되는 거예요. 한쪽 부분이. 뇌의 가소성 변하는 거죠. 증가한다. 한쪽만 하니까 뭐 증가한다가 아니라 뭐요? 감소한다가 되겠죠. 12번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소성은 대뇌 편제, 한쪽 공개 기동제 쭉 어떻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점점 쇠퇴한다. 뭐 이렇게 그냥 한 꼭지 팍 찍어 드시고 저 같으면 사실 이거 안 봐요. 왜 나올 때 또 해결하면 되거든요. 12번 갑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거 뭐 계속 나와요. 에릭슨과 비교하는 거. 옳지 않은 거. 구강기, 신뢰감 대 불신. 젖을 잘 줘야 신뢰감이 생긴다. 항문기, 똥오줌을 잘 닦아줘야 수치심이 안 생긴다. 남근기, 주도성 대 죄책감. 그래서 뭐 프로이드의 남근기,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로 컴플렉스로 해서 뭐 이렇게 생긴대요. 뭐 프로이드가 얘기했으니까, 에릭슨이 얘기했으니까. 뭐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갈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니까 외워야겠죠. 인생을 살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잠복기는 뭐예요? 에릭슨에 비하면 학령기지, 학령기. 학교 갈 때 뭐예요? 학교 열심히 다니면 근면성. 학교 안 다니면 열등감.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이다. 생산성 대 침체성은 성인기죠. 이렇게 생식기, 정체감 대 이렇게 된다. 한 번 더 설명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신뢰감 대 불신감, 구강기. 자율성 대 수치감, 항문기. 주도성 대 남근기, 근면성 대 열등감, 잠복기.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은 생식기. 생식기가 여기가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3번 갑니다. 아버지의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티귿, 리을이다. 기역, 티귿, 리을이다. 아닌 건 뭐예요? 어머니의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 아버지와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없다. 엄마하고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더라도 아버지하고 친할 수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 양육을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애착을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직접적으로 애착 형성에 기여한다. 그래서 니은, 디귿 됐고요. 나머지 기억은 아버지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 방식은 안정 발달에 기여한다. 그렇다. 벌써 다 나왔잖아요. 아버지와의 안정 애착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다. 아버지는 주로 신체적 놀이를 통해서 자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다. 그래서 뭐 여기 요즘 저기 나오잖아요. TV 보면 전 TV를 볼 시간이 없는데 가끔 이제 보면 도화영. 엄청 귀엽더라고요. 도화영하고 도경환하고 이렇게 노는 거. 이게 애착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목마다 태워주고 이렇게 노는 거 막 등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딱 태워서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노는 거. 이게 다 애착 아니에요. 도화영, 아, 귀여워요. 말을 되게 귀엽게 하더라고요. 혀가 짧으면 귀엽게 느껴져요, 혀가. 띠떡, 맞댔떡, 어떻게, 맞댔떡,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귀엽잖아요. 저도 혀가 짧은 편인데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그래서 귀엽게 봐주세요. 혀가 짧더라도 막. 그러니까 애교가 없다. 애교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도화형처럼 일단 혀 짧은 소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응자를 붙이면 애교가 많게 돼요. 단계 왔똥. 그래서 밥 먹었똥.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어땠똥? 그러면 사람마다 틀리겠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이런 옛날 개그가 생각나네요. 옛날에 혀 짧은 애가 배가 너무 고프면 혀가 더 짧아지잖아요. 막 예민해지고 빵집에 갔대요. 그래서 빵집에 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아저씨 만두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빵집 그 사장님이 뭐라고? 아저씨 만두 돼요. 그러니까 너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아저씨 만두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안 먹어 있지 말라마. 막 이렇게 했던 또 옛날 개그가 생각이 나네요. 14번 갑니다. 청소년기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공격 유형은 여자 끼리끼리 집단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끼리끼리 가고 또 왕따도 끼리끼리 시키고 밥도 끼리끼리 먹고 관계적 공격이다. 이렇게 끼리끼리 관계적 공격. 그래서 왕따 시키고 너 저리 가.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 이해가죠? 교수님 이런 건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코로나 시기 마스크 채우고 15번 넘어갑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태아기 기억물질의 착용 원리는 임신 중 매일 알코올 300ml를 섭취하는 산모의 아기들은 태어날 당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 다음에 아동기 IQ 검사에서는 평균 이하로 나왔다. 이게요. 잠재웠던 수면 위에 밑에 있던 게 수면으로 올라왔다. 수면 효과. 16번 갑니다. 다음은 마샤라고도 하고 마르샤라고도 하죠. 자아정착감 지위 중 어디에? 부모님은 내가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건데 고민 없어. 정체감 유실. 맨날 나와요. 아주 지겹지 않나요? 지금 다른 것 좀 나오지 맨날 얘만 나와. 맨날 강화 나오면 부쩍 강화. 정체감 나오면 유실. 여러분 이제 지금쯤이면 기출 문제를 쫙 풀어봐서 좀 짜증나지 않나요? 아우 지겨워. 맨날 나오네. 아주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네.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 아주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다음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는 이것도 하나 나오면 이용하는 거 정체감 유실 이게 나왔고요. 정체감 유예도 그 다음에 잘 나와요. 그래서 바다처럼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겪고 여러 가지 충돌도 하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 아직은 결정을 못한 상태죠. 그래서 출렁출렁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의사결정을 내지 못하는 상태를 정체감 유예라고 한다. 청소년기 정체감 혼미, 정체감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아직까지 형성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해서 정체감 혼미 및 역할 혼미, 정체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17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는 성엽체 이상은 이것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여성이지만 가슴은 넓고 유방이 발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터너 증후군. 끝. 남자인데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거친다. 큰일 났다. 클라인펠터. 두 개만 보면 됩니다. 18번 갑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죄책감과 수치심은 어디서 나와요? 내적으로 나오죠. 끝. 죄책감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 수치심도 내적. 정답 1번이다. 19번 넘어갑니다. 19번 넘어가야 돼요. 못 넘어가고 또 이거 읽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넘어가요.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놀이 유형은 영희와 순영이는 같은 방에서 놀고 있는데 영희가 인형을 내려놓자마자 그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같이 못 놀고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근데 놀이는 인형 갖고 노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건 연합놀이고 따로따로 노는 건 평행놀이다. 그래서 정답 평행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갑니다.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인형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 인형 놀이를 그대로 따라서 같이 하고 있어요. 함께 못하고. 이것도 평행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말한 학생의 귀인 양식과 귀인 이 별것도 아니에요. 음악회는 가지 말고 노력을 더 열심히 했어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건 뭐예요? 노력이에요. 노력에 해당하는 귀인이. 노력은 노력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청소년 상담사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청주 뭐 카페에서 공부해 합격하는 거지. 10년 동안 공부해봐요. 헛발질 해봐요. 이거 합격 못 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뭐예요? 불안정 귀인이다. 노력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의 동기, 내적이다. 노력은 뭐예요? 숙달지향적이다. 정답 2번. 끝. 21번 갑니다. 발달의 개념 및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3번이네요.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조작적으로 기술하면 조작적으로 기술했으니까 뭐예요? 부정적 변화도 함께 포함한다. 왜? 조작적으로 기술했으니까. 답 나왔습니다. 포인트만 잡고요.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 22번 넘어갑니다.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인수 애착. 다인수는 여러 사람이 애착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모, 삼촌. 그래서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불안정한 애착으로 발전한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3번 갑니다. 다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은 영화의 기질과 어머니의 성격 및 양육 방식의 관계를 나타낸다. 기질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최적화됐어요. 조화를 이루는 거죠. 최적화가 뭐예요? 조화를 이룬다. 조화의 적합성 끝. 24번 갑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보는 그 순간 이거 그냥 습기 다시 사자성어로 24번 갑니다. 이게 딱 맞네요. 사자성어 습기 다시 먹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왜? 이게 회니까 메인 회니까 메인 회를 먹어야죠. 코로나 시기보다 그냥 습기 다시 이게 낫겠네요. 지금도 이렇게 이걸 통찰 이론이라고 하죠. 24번 갑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해서 결정할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성과의 진실한 관계를 희망하고 성 역할의 고착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에릭슨의 할 때 청소년기예요. 이 진실한 관계를 희망하고 청소년기는 성적 호기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관계를 희망하고 성 역할이 고착화되는 것은 성인 초기에 해당된다. 청소년기는 성적 호기심이 생기고 성적 충동이 생기고 이런 시기다. 그래서 내적인 충동 나오죠. 이런 추상적인 사고되면서 자신의 미래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거 아동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 이거 진로나 중요 과업에 대한 자기 선택을 방해받기 때문이다. 이렇다라고 보고요. 25번 갑니다. 노화의 원인에 관한 이론 중 유전이에요. 유전. 정답 체크하고요. 내분비 체계, 호르몬, 면역 체계 이런 호르몬은 유전 인자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유전, 내분비, 호르몬은 유전적 계획과 관계 있다. 끝. 나머지는 나는 모른다. 26번 갑니다. 발달 연구에서 연령과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시대 연령 효과. 보통 연령들 모으는 걸 횡단적 접근이라고 하죠. 동시대 출생입단 효과, 측정 시기가 여러 가지로 변한다. 이건 종단이죠. 그래서 횡단과 종단의 장점을 묶어서 한 번에 측정한다. 이거를 계열적
접근법이다. 그래서 계열적 접근법이란 상이한 연령의 피검자를 선별해서 이 집들과 얼마 동안의 기간은 종단이죠. 그래서 횡단과 종단의 장점을 혼합한다. 계열적 접근법. 제10번 27번 갑니다. 동물 행동적 이론과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몰비는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낯선 상황 실험 장치. 이거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2019년도에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나오고 2014년도에 나오고 딱 이 문항만 나와. 이 문항. 이게 결국은 똑같이는 안 나와도 이 문항이 나왔거든요. 이 문제 중에서 이 내용은 아니에요. 다음 주 설명이 틀린 것은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볼비는 뭐예요? 애착의 발달 단계를 중요했고 낯선 상황 실험 장치는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 잘 날 겁니다. 에인스워드는 낯선 상황이다. 낯선 상황에서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나. 그래서 에인스워드 낯선 상황. 이렇게 한 줄만 떡 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지 마세요. 이 문항만 딱 치고 들어가야 돼요.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친사회적인 사회성이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욕구에 더 관심을 가지면 친사회관이죠. 친사회관이가 뭐예요? 그냥 지사회 통과. 29번 갑니다. 뭐 답에 해결됐으면 통과하는 겁니다. 29번. 사춘기의 신체 생리적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동 능력 및 근육의 발달은 사회적 부적응과 일탈행위. 아니 운동 못한다고 일탈하면 이게 이 게토레이지 이게 끝났습니다. 볼 것도 없어. 다 했어요. 30번. 영악의 신체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이네요. 기억. 신생아는 머리 크기가 성령인 머리의 70%인 만큼 머리부터 발달한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 무릎, 발인가요? 하여튼 머리부터. 또 잡기 기능은 물건을 가슴으로 덮듯이 쫙 이렇게 해서 담는다. 그렇겠다. 이행 운동은 머리 들고 뒤집고 혼자 앉고 혼자 서고 가구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구 잡고 이렇게 발달한다. 그렇다. 아닌 것은 촉각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시순환으로 출생 시 손과 발이 아니라고 해요. 입과 입술이다. 이것도 기출에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문항학과 문장을 만들어요. 왜? 국가고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써먹어야죠. 손과 발이 아니라 입과 입술이다. 눈으로 보는 것을 잡을 수 있는 협응 기능은 사세경에 발달한다. 눈으로 보는 걸 잡는 걸 사세에 잡으면 얘 발달장애예요. 생각해보세요. 사세에 겨우 잡으면 이 발달장애지 사세경이 아니라 일세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과시 첫 과목 발달심리 맞췄는데 이게 난이도가 어렵다고 평하는 난이도입니다. 이 정도 난이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60은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패치교도 60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패치교도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격은 이미 여러분 끝입니다. 잠시 저는 커피 마시면 조금 이제 또 피곤이 몰려오니까 녹차 한 잔 먹고 다음 2교시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